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계복귀의 김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 5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책 어디까지 진도 나갔는지 확인 좀 해보겠는데요. 자, 페이지가 달라도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면 거의 한 그 근방일 거예요. 27페이지 2번 보시면 작은 2번이죠. 주민 입안에 제한이 있었죠.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기지, 산지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하는 거였고요. 자, 줄쳐진 거 중심으로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 설명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들어가는 게 28페이지 큰 3번 입안 절차예요. 자, 기초조사부터 들어갈 건데요. 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기초조사를 해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이나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요. 기초조사 해야겠죠. 계획을 짜려면. 근데 여기에서 기본계획에서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했었죠. 이 두 개는 기본 계획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 환경성 검토라는 걸 또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 기본계획에서 말씀드렸던 5년 이내 그 타법의 지역지구 지정하느라 또 개발계획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통용이 되는데 이 전체를 다 생략할 수 있는 생략사유가 중요합니다. 자, 생략사유 한번 볼게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전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예요. 자, 앞에 지구 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이 얘기입니다. 안에서를 줄여서 지구 내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너무 기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도심지에 위치한 지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려는 거예요. 근데 도심지라면 이미 개발이 많이 됐겠죠? 그냥 도심지가 아니고요. 상업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 상업지역과 바로 붙어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면 벌써 번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재해취약성 분석이니 토지 적성 평가니 환경성 검토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대지가 2% 미만이에요. 나대지가 뭐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자,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변경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빈 땅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2% 미만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머지 다 개발이 된 거죠. 여기에다가 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나대지 2% 미만. 그 다음 타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 지정하거나 또는 개발계획 수립한 경우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짜면서 거기에 기초조사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구 지정 목적이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구역 정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역을 좀 정비하려고 해요. 도로도 약간 넓히고 거기에 공공이용시설도 좀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자, 12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면 큰 어떤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정비 정도겠죠. 그런 단순 정비하는데 재해취약성 분석이다, 토지 적성 평가다, 환경성 검토다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정 해제할 때 해제하는데 무슨 또 조사할 필요 있습니까? 해제할 때는 안 하고요.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는 외우셔야 돼요. 다음에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찾거나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나 타법, 도나타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대체예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조사할 필요는 없겠죠.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요. 그리고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12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도나타 12.
우리 옛날 수영차 중에 소나타, 지금도 나오죠? 소나타라고 있어요. 소나타 아니고 도나타 12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을 보시면요,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나와요. 환경성 검토나 재취약성 분석은 비교적 단순한데 토지 적성 평가는 좀 복잡한데 그것까지 외우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책을 잠깐 볼게요. 자, 기초조사 등 1번 기초조사 등 이렇게 나오죠. 기초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 사유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예요. 도나타 12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이 가나 다나 이렇게 있죠. 이게 도나타 10이고요. 전체를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이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근데 전체를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고, 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죠. 단순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3번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이게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간평사 22에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22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거 외우기에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감각만 가져가세요. 감각만 보시면 가부터 가나 다라 보시면 내용이 뭐예요? 이미 개발된 지역이에요. 이미 개발된 지역을 토지 적성 평가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마부터 사까지 보시면 이건 뭐죠? 이건 아예 개발하려고 작정한 땅이에요. 토지 적성 평가가 뭐가 나왔건 간에 이건 개발하기로 작정한 땅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 한번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이래요. 이런 지역에서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제의 목적은 뭐죠?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거는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거 뭐 토지 적성 평가가 보존해야 된다고 나온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부터 사까지는 개발하려고 작정한다. 그 다음에 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규제를 강화하는 거, 오히려 규제가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거니까 이때도 토지 적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토지 적성 평가하는 이유는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개발자의 가로 1번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규모에 따른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그렇죠. 기반시설이죠. 그 2번은 도로, 철도, 궤도, 수도, 가스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공공시설이에요. 자, 공익 목적에 부합되잖아요. 공익을 위해서라면 토지 적성 평가 결과가 약간 보전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1등급이더라도 거기에 철도 깔아야 되는데 깔자 이거죠. 공익 사업이니까. 그래서 공익과 규제가 강화되거나 아니면 이미 개발됐거나 아니면 개발하려고 작정한다거나 이런 데면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도의 개념만 가져가시면 지문으로 나왔을 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절차입니다. 절차에서 기초조사에 대한 얘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주민 의견 들어요. 주민 의견 듣고, 자, 의견 듣는데 형식은 뭐죠? 공람이에요. 도시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돼요? 공청회 했죠.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를 들었다면 여기서는 공람이에요. 공람의 뜻이 뭐죠? 자, 공고하고 연락한다예요. 뭘 공고해요? 자, 여기서 앞으로 이 니네 토지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와서 한번 보세요 라고 공고를 내는 거고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열람해봐요. 열람했더니 이게 도로가 지나가요. 보니까 내 토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러면 내가 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공람한다. 뭘 봐야 의견을 내죠. 그래서 공람이에요. 그 다음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용광기예요. 용광기가 뭐냐? 3용이에요. 3용.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를 먼저 쓸게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이거 3용이죠. 3용이.
구용이라서 노무도 구역. 삼종이 하고요. 그다음에 광이 뭐냐면 광역시설이에요. 광역시설. 그다음 기는 기반시설이에요. 자, 얘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꼭 들어야 돼요. 이거 왜 꼭 들어야 되죠? 이 세 개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의견을 열심히 들어야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입안을 합니다. 계획을 짜요. 여기는 수립이 아니죠. 입안이죠. 입안을 하고 승인이 아니라 결정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요. 또 의견 청취나 협의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국방상, 또 보안상, 또 기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는 걸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기밀사항인데, 국가기밀사항인데, 뭐 의견 청취하면 이거 비밀로 하겠습니까? 다 세뇌가지. 다 알게 되면 독립 사람들이 의회에서 알게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 신청을 하면 결정권자가 어떻게 해요? 협의를 하죠. 누구와 협의하겠어요? 국장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거고, 시도지사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에요. 중요한 사항과 국장이 입안한 거예요. 국장이 입안해서 결정까지 다 했어요, 본인이. 근데 약간 변경할 사항이 생겼죠. 국장이 다 짜놨는데 밑에서 저걸 변경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변경할 거면 국장이 입안한 건에 대해서 변경할 거면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 뭐냐 이거죠. 그게 이 세 개예요. 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도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첫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둘 이상 걸치는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네, 기반시설과 광역시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세요. 이건 간평사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봐야겠죠? 심의를 해요. 심의는 국장이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공동심의라는 게 있어요. 공동심의. 제가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공동심의. 공동심의는 자,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가 심의를 하는데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 용계기도 지입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계획하는 거라면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둘 다 심의를 한다 해서 공동심의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왜 심의를 할까요?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해당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의 모양, 심지어는 색깔까지 다 결정하거든요. 건축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심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심의를 거쳤으면 이제 결정하겠죠.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대장,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좀 달랐죠. 국장이 하기도 하고 해양수산 장관이 하기도 하고 여하튼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고 나면 송부해서 고시하겠죠. 고시하고 송부하고 그 다음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해요. 자, 이러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느 지역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어느 군이 있어요. 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농지 일부를 공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해요. 여기는 기존에 뭐였냐면 농림지역이었어요. 농림지역. 그럼 공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면 용도지역에 대한 얘기죠.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또 입안해가지고
뭐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정하고 고시했어요. 고시하면 여기가 공업지역이 되냐라는 거죠. 고시하면 농림지역이 공업지역이 되냐, 그러니까 고시 효과가 있냐? 효과 없어요. 효과 없고 뭘 해야 되냐면 지형도면 고시라는 걸 해야지. 지형도면 이제 이거 고시하고 나서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나고 나서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이거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고 여하튼 나중에 하든 이거 고시하고 나서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여기가 비로소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는 뭐냐? 이 지적법 배울 건데요. 지적법상에서 나온 거 보면 지번 나오고 지목 나오고 하는 게 뭐예요? 지적도에다가 이게 지도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등고선 있는 거 있죠? 등고선. 이거 뭐라 그래요? 지형도라고 그래요. 지형도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느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는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표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표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한 것을 이걸 보고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이제 정확히 어디가 공업지역인지 알 수 있으니까 비로소 공업지역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닙니다. 다음날 아니에요. 고시한 날 이때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럼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31페이지고요. 자, 31페이지. 기초조사 아까 전에 생략 봤었죠? 네, 박스 안에 든 거 생략사유 봤었고, 그 다음 주민 의견 청취 나오고요. 그 다음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죠?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 있죠? 거기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1번, 1호, 2호, 3호 이 세 개가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청취해야 되는 거예요. 청취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용광기. 예,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이 큰 4번이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 대장,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서 예외가 있었죠.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 대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국장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물고기 보호구역이죠.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5번 결정 절차, 그 다음에 협의 들어가고, 그 다음 34페이지 심의 거치고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 제목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결정에 관한 경미한 사항이에요. 경미한 사항. 자, 이 경미한 사항이 뭐냐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번에 잠깐 언급은 해드렸어요. 자, 국토계획법에서요, 국계법에서 절차는요, 처음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쭉 진행했죠.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해당 지역을 용도지역을 지정하던 용도구역을 지정하던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좀 바꿔야 돼. 변경할 필요가 생겼어요. 변경할 필요가 생겼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는데, 자, 경미한 사항이다. 경미한 사항이면 굳이 이 절차를 다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경미한 사항이 뭐냐라는 게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박스가 지금 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양이 너무 많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것만 딱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다른 지문들과 같이 섞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문을 통해서 답은 때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통 그렇게 문제 풀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 감은 갖고 가셔야 되는데 어떠한 게 경미한 사항이냐, 내가 외우지 않고 그게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화면 잠깐 가리고요. 자, 어떤 게 경미한 사항이냐? 자, 뭔가 축소한대요. 계획한 것보다 축소한대요. 그러면 경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대요. 뭐 불가피한 거 어쩌겠어요? 그 다음에 일정에 관한 거예요. 일정이 늦어졌다, 빨라졌다 이런 것들은 되게 경미한 사항이에요. 일정은 허구한 날 바뀌는 게 일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이 변경돼서 바꾸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짰는데 상위 계획은 기본 계획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짠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것들에 대한 변경. 좋은 것들은 뭐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뭔가 변경한대요. 임대주택은 왠지 뭔가 좋은 일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왠지 좀 좋아 보여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은 좋은 것들이에요. 또 공공시설 같은 거 있겠죠. 공공시설이나 공익을 위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보통 숫자가 나올 거예요. 숫자가 얼마만큼 변경하냐 숫자가 나올 건데 숫자는 보통 25에서 한 30 내외예요. 아무리 커도 30 내외예요. 30까지도 잘 안 나와요. 한 20 정도. 대부분 한 20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크다 한 40, 50 이렇게 나오면 이건 경미하지 않다.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상식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미하다? 너무 경미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제외하고 이거는 경미한, 만약에 지문으로 나온다면 경미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 깊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어디에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1호, 2호, 3호, 4호가 26회, 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고요. 간평사에서 28회에 나왔던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도시지역을 축소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지역을 축소했다면 이게 뭔가 보전할 땅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미한 거예요.